안녕하세요. 상영관에서 지금 관객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상영관과 가까운 다른 장소에서 지금 줌 인터뷰를 진행 중이고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오늘 이시유야 감독님 그리고 최희서, 김희연 배우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정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上映館の皆様、今上映館とですね近いところでズームインタビューを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アジアの天使の石井裕也監督、それからチェイソンさん、それからキム・ニュンさんをお迎えして T チームをですね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本日の進行役を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イ・ウンソン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 부탁드립니다. 상영관에서 혹시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하면은 그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수습을 해서 정돈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영관 스크린에 떠 있는 QR코드를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드린 안내였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유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では観客の皆さんに一言ずつご挨拶を願いたいと思います。まず石井裕也監督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나는 이시유야입니다. 파이팅. 今日は映画見に来てくれ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感謝してます。 예,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최희서 배우님, 김예은 배우님 나와 계신데요. 손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할 맡은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먼저 준비한 Q&A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はカカオトークというですねシステムを使いまして、そちらにお客さんからいろいろですね質問とかですねお受けいたしますけれども、それに先立ちまして私の方で用意した質問を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제가 그렇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찍고 나서 항상 영화를 선보이게 되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근에 영화를 다시 보셨을 때 이 영화나 아니면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생각이나 또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떤 것들이 그랬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まずですね、俳優さん、隣にいらっしゃいます俳優さん2人に質問をですね、します。まずですね、映画を撮影してから実際お客様にご覧いただくまで期間がある程度空いてしまうんですよね。で、最近この映画をですね、ご覧になって自分が演じた役についていろいろ考え方とか印象も変わ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辺の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해 2, 3월에 주로 강릉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오늘 개봉을 해서 여러분 첫 인사를 드리는 관객분들인데 제가 영화를 본 건 전주영화제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물들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연기했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좀 무모하고 가끔은 조금 너무 대담하다, 너무 무모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영화로 봤을 때 인물 한 명 한 명이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달까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 이건 이따가 기자님과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모니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모니터로 저희의 연기를 확인하지 않고 이 영화를 찍어서
영화를 봤을 때 처음으로 저희의 모습을, 저희 캐릭터를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좀 선물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같이 열심히 했던 결과물을 이렇게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져서 봤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主に昨年の2月から3月まで、カンヌン、カンワン島のカンヌンで撮影しました。で、本日本日ご覧になる皆さんが初めてのですね、お客さんにな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私が映画を拝見したのは、チョンジュ国際映画祭の前ですね、拝見したんですね。で、思ったより、登場人物たちが、これちょっと手前味噌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すごく可愛ら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で、私たちが演じた時は、ちょっとこれありえ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かですね、ちょっと無謀すぎるというか、大胆すぎる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実際スクリーンでですね、見ますと、人物一人一人がすごくですね、なんか可愛らしいっていうか、なんかちょっと愛すべき人たち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本日、ユンソンさんとももっと深く話す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モニターが実際なかったんです、現場に。で、自分たちの芝居を確認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映画で自分たちの姿を初めて見て、まるでプレゼントを、贈り物をですね、いただいたような感じだったんですね。こんなに大変な思いをして作ったですね、成果というのを映画という形でなんかいただいたような感じでした。 저도 전주에서 영화를 보고 오늘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두 번째 보는 작품이었는데, 볼수록 처음 연기했을 때는 희자 배우님의 말씀처럼 몰랐던 어떤 커넥션이 계속 생기는 과정이 보여서, 이게 정말 감독님의 연출력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私はチョンジュでですね、拝見して、今日は2回目で拝見しました。で、見れば見るほど、先ほど、チェイソさんも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人物同士でなんかつながりができるような、そういったなんかプロセスをですね、垣間見れて、これ監督の演出力のおかげ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本当不思議だなと思いました。 방금 최혜서 배우의 답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시우야 감독은 현장에서 모니터 화면을 따로 보지 않는 촬영 방식으로 유명해요. 특히 디지털 상황을 넘어가고 나서 모니터로 현장의 장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이시우야 감독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보는 것처럼 눈으로 생각을 보고 컷을 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선호한다는데 이 방식을 선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先ほどチェイサーさんも話し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現場でモニターをご覧にならないですね、方式を取るということで、石井監督結構有名なんですよね。最近一般のですね、現場だったら、モニターをなんかチェックしたりですね、するのが普通な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カメラをですね、追っかけるような形で、なんかカット割りをですね、決めたりですね、こういったモニターをですね、あんまり見ないですね、やり方、好むですね、理由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難しい質問ですけど、モニターを見てると、小さいモニターのこの世界の中で全てを完結させてしまいがちなんですけど、映画っていうのは大きいスクリーンで、そこに音がついて、編集がなされて、っていう、その全体で見ることになるので、やっぱり一つ小さい画面だけ見てるだけでは、やっぱ世界を正しく把握できないと思ってます。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작은 그 세계 속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완결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커다란 이제 스크린에 비춰지게 되고 여기에 소리가 담기고 또 이제 그 편집이 되는 그런 장르인데, 전체를 본다고 하기보다도 하나의 좀 작은 화면만 보게 되면은 이 세계라는 것을 좀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감독의 영화는 좀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영화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조금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찍은 영화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공간 배경에서 촬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생긴 그 직관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石井監督の映画は、私はちょっと関連的な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るっていう印象をよく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作品はかなり直感的な印象をですね、受けました。それはあまり馴染みのない言葉、また馴染みのないですね、場所で撮影したですね、影響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辺についてのお話もちょっと伺いたいですね。まあでもやっぱり新しいその感覚の中で映画を作ったことは間違いなくて。で、ただ最初にプロデューサーをやってくれたパク・ジョンバンっていう僕の友達がいますけど、彼との友情はもう完全に理屈を超えた、言語を超えたものだった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人とも、こう、ものすごく親しく付き合えるというか、奇跡、この出会いを奇跡だと思えたっていう、なんかこう事実がすごく重要だと思って、その感覚こそがなんか一番この映画にとって重要なんだろうなとは思ってました。새로운 감각 속에서 영화를 만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번에 작품에서 그 프로듀서를 맡은 것이 이제 박정범 씨라고 해서 이제 저와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분과의 이제 우정이 어떻게 보면은 뭐 논리라든지 이 언어라는 것을 좀 초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도 이제 그 매우 친하게 사귈 수가 있다.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사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감각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정범 감독은 극 중에서 그 초반부에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한국인 동업자로 영화에 출연하시기도 했습니다. ちなみにパク・チョンボンさんは映画の冒頭で小田切さんのビジネスの相棒でこう物を全部持ち逃げたですね、役を演じました。 오늘 원래 한국 3연대 배우들이 전부 자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아쉽게도 김민재 배우님께서 촬영 때문에 자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두 자매에게 캐릭터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서 배우가 연기한 솔의 경우에는 그중에 이그마투스가 연기한 치요 씨의 말을 빌리면 온통 울고 싶은 일꾼인 사람처럼 보이는 캐릭터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이 캐릭터가 너무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인물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하신 주된 정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本日はですね、3兄弟全部揃うとよ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金明珍さんはあいにく撮影がありまして参加できなくなりました。で、それで今日はですね、2人の姉妹にですね、キャラクターについてご自分が演じた役どころについて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チェイソさんが演じたソロという役は、なんか池松さんのですね、言葉で言うと、울고 싶을 때라는 게 그분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옷으로 울고 싶은 일만 가득해. なんか池松さんのですね、言葉を借りると、泣きたいことばっかりですよね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なんとかですね、崩れまいと、なんか必死にですね、努めている、ちょっと孤独なですね、人物だなと思いました。で、このですね、人物ですね、最初出会った時のですね、どういったですね、感情を受け取ったのか、その辺ですね、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전직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불러주는 곳은 간이 무대라든지 이런 시장에 굉장히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잖아요. 이런 곳에서라도 일을 하면서 아주 작게나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절망을 그리고자 했다기보다는 절망에서 계속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절망으로부터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절망이라는 정서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명사고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제 자신을 구하고자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소속사에도 찾아가서 대표에게도 싱글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지금 삶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구하고 싶은 그런 정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最初はやっぱり絶望から始まりました。元ですね、アイドルなので、それなりにですね、人気も得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はもうさっぱり売れないです、歌手で。こういったですね、状況で、なんとか、細々とですね、こう、誰も見ないですね、ステージとかで歌いながらお金を稼いでるですね、人物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こう絶望のですね、中にいる人物だという印象を受けて、でもなんとかですね、そこからちょっとこう抜け出したいなというですね、気持ち、自分自身をですね、なんとかこう救おうとするですね、そういう気持ちをこうやっぱり演じるべき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この女性、こう事務所のですね、代表になんかシングル出すようになんかお金を出してほしい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も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自分をですね、なんとかこの状況からですね、こう脱却させたいな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ですね、感情をですね、描き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 왜 사람들이 전투에 나갈 때 전사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자신을 감추는 이유는 선글라스였구나. 저걸 딱 쓰는 순간 저 사람에게 갑옷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에 있던 설정은 되게 궁금해요. 선글라스의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네, 있었고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문에는 안 써 있었던 건 이렇게 되게 갑옷이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걸치고 있던 옷은 이런 네이비색의 그 파워숄더 되게 강인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강릉에 가는 기차를 탈 때부터는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입게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떻게든 예전에는 그래도 방송에 나갔던 이제 전직 가수였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볼까봐 혹은 누가 보게 돼도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와 함께 이렇게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의상이나 선글라스 혹은 심지어 머리가 짧은 것도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 저는 굉장히 변신이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こう鎧っていうですね、言い方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こうソロというですね、役どころは外に出るときになんかサングラスをかけてるんですよね。でよくですね、ビビってくださいました。こうシナリオにですね、とがきには書い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ソウルでですね、彼女が着てる服っていうのはネイビー色で、ほぼですね、ちょっと怒り型っていうか、パワーショルダーのコートが多いんですよね。で、関連行きの汽車に乗ってるですね、時点からはちょっとカジュアルな服装に変わ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ソウルで彼女がですね、街中歩いてる時には、もっと歌手ですので、やっぱり誰かに見られてるっていう意識があるんでしょうね、やはり。ですから、ちょっとビスボラしくですね、見えないように、ちょっとパワーショルダーの服を着てたりですね、あとサングラスをかけたり、あと短い髪。これ全部監督のアイデアなんですね。最初ですね、結構ですね、私は新鮮でした、これは。 저는 내용 배우가 처음 봄으로 등장할 때 굉장히 반했어요. 왜냐면 그때 봄에 대사는 뚜렷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행동으로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 도어락 소리를 듣자마자 문제제입을 앞에 딱 펼쳐놓죠. 공부했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소파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푹 내려앉는 이 모습으로 봄의 캐릭터를 이 배우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배우들은 각각 씬의 목표라는 게 있고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될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 첫 등장만으로 봄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 배우가 디테일을 준비했는지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영화에서 봄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 씬의 목표였다는 목표, 캐릭터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을 먼저 할게요. イエヨンさん、最初のですね、登場のシーンで私本当にもうなんか一目惚れしち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セリオとかでですね、こう表現するというよりは、例えばこうお姉さんが入る時になんかドアロックのですね、音がですね、しただけでなんか問題集っていうかテキストのところになんか体を寄せてですね、私今まで勉強してたよっていうですね、雰囲気を醸し出したり、ソファに座ってたのがなんか床にですね、すぐですね、こう体勢を変えて座ったりですね、
こういったところがよくですね、キャラクターを説明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やっぱ俳優さんとしては自分のキャラクターの見せ方とか常にこう研究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最初のシーンでですね、かなりこうディテールのところですね、こう研究なさ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ですからこの最初のシーンでのご自分の目標っていうか役作りのところですね、お話伺いたいと思います。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 봄이 이 집에서 되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가족부대가 있을 때 어떻게든 끼지 않으려고, 겹치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터치도 너무 싫고 그냥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이 언니를 좀 피하고 싶고, 이 공기를 같이 마시는 것도 싫은 것 마냥 했던 기억이 나요. 私が思うには、ポム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は、この家で自分が一番ですね、いらないですね、存在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るキャラだと思いました。で、家族と一緒にいる時も、できるだけこう、すれ違わない、巻き込まれないようにしよう。で、全ての立ちへ嫌だっていうですね、こう、雰囲気をですね、醸し出してるんですね。で、この家から何とかですね、こう、やっぱり抜け出すっていうことを唯一の目標としてる人物。あと、すいません、お姉さんをなんとか避けたいっていうですね、同じですね、場所の空気も吸いたくない、そういう雰囲気をですね、演じた方なんですね。 이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국과 일본의 형제들의 리드무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김민재 학교가 만든 정우가 어린 만화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저씨도 소리랑 구미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는데, 다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각국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この映画はキャラクターでですね、簡単に紹介しますと、日本と韓国の兄弟たちのロードムービーなん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いました。でも、金敏恵さんが演じるチョムっていうですね、キャラクターが学ぶにですね、言うセリフで、おじさんもソルとポムがいるから寂しくはないんだよっていうセリフがあったんですね。で、監督に質問したいのは、他の関係よりもこの家族の中で兄弟だからですね、描けるですね、部分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で、今回の作品で日本と韓国のその兄弟のですね、物語、ロードムービーでですね、描こうとした理由ですね、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日本と韓国って非常に近いその感覚を共有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一方でその表現をするっていう上で言うと、より韓国の方がその主張をする、表にこう表現をするっていう文化だと思うんです。日本っていうのはもう本当に何も言わない、むしろ黙ってることがその美しいんだっていうような文化の中で、すごく似てるようで全く違う家族っていうのが形成されてて、それでも通底するその感情とか、痛みとか傷とか、そういうつながってくる部分っていうのも当然あって、そこをそのつながってくる部分を映画で捉えられたら面白いなと思ってます。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더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할까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전혀 이제 다른 가족의 관계를 좀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변에서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감정, 고통, 상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명들은 좀 통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가, 부모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좀 솔직하게 자기들의 상황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속 꿈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였던 소리 처음으로 아니야, 꿈은 끝났지라고 말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옥사는 그럼에도 아니야, 안 끝났어라고 본인의 어떤 그 든든한 보호막으로서의 마음을 처음 입증하고 눈도 처음으로 언니 때문에 꿈을 포기했지만 그만큼 언니가 나에게 소중하다. 이제 언니 인생을 살아라. 라고 굉장히 솔직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가 누군가가 부재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랑했던 존재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대화가 가지고 솔직한 장점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세 형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통하고 진실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부재를 느끼는 장소에서 나오도록 처음부터 설계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彼女の3兄弟が、3兄弟はですね、なんかお互い通じ合ってるっていうよりは全くですね、お互いなんか分かり合えていないようなですね、こ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3兄弟が自分のですね、気持ちをぶつけるですね、場所が、両親のお墓だったんですよね。で、お兄さんが、ソルは夢をですね、叶えた。で、ソルは夢はもう終わった。で、で、お兄さんはそれに対してこうまだ終わってないっていうように、これから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よね。あと、ポムはソロに対して、こう私も歌手になりたかったんだけど、お姉さんがやっぱり自分にとって大切な存在だから夢を諦め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でもこれからお姉さんは自分の人生生きてくださいっていうふうに喋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場所が、こう大事なですね、人の不在っていうか、なんか死をですね、象徴するお墓の前だっていうのがすごくですね、象徴的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で、これはこう兄弟のですね、気持ちがお互い通じ合って、こうなんか向き合うですね、このタイミング、こう場所をですね、このお墓のですね、前にするっていうのは最初からですね、設計されたのか、この辺についてもお話を伺いたいですね。です、監督です。すごくいい質問で、소질문주셨습니다。もともと本当に最初からお墓に行くっていうストーリーはあったんです。違うことを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当初は。お墓に、みんなでお墓に行くっていうのは最初からあったアイデアで、何かこう、大切な、今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その大切な人の不在、傷、痛みっていうところに向かうっていうのもそうだし、原点に向かうっていうこともそうだし、あとはその過去を共有するっていうことっていう意味合いもありました。 원래부터 그 성묘를 간다는 이제 스토리는 있었습니다. 뭐 당초에 이제 다른 이제 아이디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이 무덤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묘로 간다라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이것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중한 사람의 부재 그리고 상처, 그래서 고통과 마주한다. 또는 원점으로 자신의 이제 원점과 이제 마주한다. 또한 그리고 이제 과거를 함께 공유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 배우들께 드리는 질문 하나씩 일단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지 않고 한 분씩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서 방방 뛰는 튜브라는 대한민국께서 배우님들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에는 예은 배우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これからはですね、お客さんがチャットルームに書き込んでくださった質問をちょっと俳優さんにですね、お願いしたいと思うんですね。まず、金日雲さん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作品をですね、選んだ理由っていうか、経緯についてお話伺いたいと思います。 저는 선택이랄 게 없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당연히 제가 너무 존경하던 감독님이고 그리고 감독님의 영화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런저런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봄에 오디션 제안을 해주셨고 그 덕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選ぶなんてですね、ありえないんですね。当然すごくですね、前から尊敬してた監督で、その石井監督の映画に出演できるなんてですね、もう考えもですね、しなかったんです。
で、本当にもう大好きな監督なんですけれども、監督からこういうですね、キャラクターがあ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ちょっとどういうですね、俳優を使えばいいのか、ちょっと悩ましいとなんかおっしゃって、ちょっと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てみないって言われて、もうすごくですね、もう喜んでですね、こう参加しました。 그리고 덧붙여서 그 전에 예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시 감독상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작업하자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実はですね、昔こうプサン国際映画祭で石井監督が私にこう約束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一緒になんか仕事しよう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約束が今回は叶ったわけなんですね。 채팅방에서 키라는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한국에서 다 통한다는 그중에서 오다기리조의 멘트죠. 맥주 주세요. 사랑해요. 왜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최희서 배우께 한번 여쭤볼까요? チャットルームにキウイさんが載せてくださった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小田切さんがですね、韓国でこの二言さえですね、分かっていれば、すべてなんかこう、なんとかなるよっていうセリフがあったんですね。ビールくださいと、愛してる。で、これにもう一言付け加えるんだったら何があるんでしょうか？ 괜찮아요. 괜찮아요? 大丈夫?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시상 오해되마스. もちろんです。 이 시간은 기억하십니까? 예,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시가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외우신 한국말이 있어요. 면밀이에요. 저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촬영 그 동안 감독님께서 모니터도 없고 하시니까 렌즈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셨거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 렌즈가 몇 밀인지 알아야 돼서 면밀이에요. 네, 이 시상화. 訳さなくてももうすでに通じてるみたいですけど、石井監督がすごく早く覚えた言葉があるんですよね。何ミリ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モニターを使わないので、カメラマンにこのレンズ何ミリですかって、やっぱりレンズの大きさがすごくですね、肝心な作業だったので、何ミリです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真っ先に覚えた言葉なんですね。 한국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과 일본 프로듀서 그리고 조감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 스태프들로 꾸려진 현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님의 생존 전략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韓国の撮影現場ではやっぱ監督とプロデューサーの方と助監督以外は全て韓国人のこうスタッフだったので、やっぱり監督のサバイバル戦略がですね、やっぱり功を奏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채팅방 질문으로는 잠시 후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형제 각국의 캐릭터들 외에 마나부라는 굉장히 어린 세대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마나부라는 캐릭터가 흥미로운 건 이 가족간의 모든 소동을 굉장히 조용하게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점일 겁니다. 그 마나부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고민하셨던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監督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兄弟たちのですねキャラクター以外に学ぶっていうですね存在ってすごく私こう特殊な存在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こう大人たちのですねこう騒ぎをなんかじっと観察者としてなんか見つめてるこう役ど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学ぶ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を作る上でど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こう考えて悩んでですね作ったのか、その辺のお話をですね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まあ一つ今回はその天使チョンサっていう人が、何か人間をこう傍観して見てて、学ぶっていうのはその対極で、その調査的に見てるっていう役のことなんですね。大人の都合で、いろんなその問題を抱えて大人は大人で大変ですけど、実は子供の方がそれに付き合わせるともっと大変だ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目線として配置しました。 이번 작품에서는 그 천사가 인간과 상당히 좀 대조되는 대비되는 그런 이제 그 존재로 그려지는데, 만화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천사들과 같이 일단 이 작품에서는 어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어른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어른들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아이도 그 어른들에 휘둘려서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로서 만화를 등장시켰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문제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팅방에도 지금 천사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시나리오를 감독님께서 주셨을 때 천사의 그 등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사람은 오다기에게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일단 김예은 배우는 이 천사의 등장, 그 천사가 늙은 아시티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こう天使についてですね、今ちょっと天使の話になったので、天使の話をちょっと続けていき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チャットルームにもですね、すごく天使に関する話が圧倒的に多いんです。で、ちょっと金宮さん、記事でですね、シナリオでこう天使のことをですね、読んで、平気っていうかですね、なんか、ってですね、なんか言わなかったのは小田切さんしかいなかったと伺ったんですけれども、キム・ヤンさんはこの天使の登場、こうちょっと、老けたアジア人のあんまりこうかっこよくないですね、天使の登場、どういうふうに思われました？ 저는 사실 천사든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진짜 뭐 실제하지 않고 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항상 봐왔던 어떤 것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려졌던 그 천사의 모습은 당연히 좋으면서도 또 그것이 모든 인물들을 좀 대변하고 그 인물들에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무슨 말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10초만 주십시오. 그냥 말 그대로 그 천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모든 인물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私たちの天使っていうのは、神話に登場したりですね、実在しない、想像の中でですね、作られた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自分がですね、今までこう見たことのないものなんですよね。で、シナリオの中でこの天使の姿を見たとき、いいなと思いながらも、すべての人のですね、なんかを代表するような、代弁するような要素を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今私何言ってるんだろうって言って、10秒ぐらい考えてまとめたんですけれども、天使っていうものについて、みんなですね、そこまでこだわらないから、この作品はすごくですね、温かい、優しいですね、映画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천사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연기한 최희서 배우에게는 그 장면을 연기했을 때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관객에게 좀 어려운 숙제를 주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웃어야 될지, 소리의 감정에 따라 울어야 될지, 약간 눈치를 스스로 살피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아까 채팅방에도 울다가 갑자기 개그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당황했다라는 채팅방에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울면서 소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늙고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소리랑 같이 울다가 그 장면에서 막 웃어버렸거든요. 그 장면은 촬영할 때 분위기도 궁금하고 실제 배우에게는 그 장면이 좀 어떻게 느껴졌는지도 궁금해요. で今度ですね、チェイサさん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天使と実際対面する役なんですよね。でこのシーンでどういったですね、気持ちでこう演じられたのかすごく気になるんです。観客としてもちょっと難しい宿題を出されたような気持ちでした。先ほどチャットルームにですね投稿された文章で、なんか泣くべきなのか笑うべきなのか、最初はこうソロは泣いてて、で天使を見てちょっとリアクションに困ってるような、でそれにどうしてそんなになんかこう年をなんか老けててなんかへんてこなんですかっていうセリフ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実は自分もソロと一緒に泣いてて、これ笑うべきなの泣くべきなのっていうふうにちょっとなんか周りのです、ね、雰囲気を伺ったりしたんですよね。であとでどういった気持ちで演じられたのか、あと実際ですねその撮影現場の雰囲気とかもすごく気になります。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그 대사가 거의 한 페이지예요. 200인데 읽었을 때 왜 이렇게 못생기고 왜 이렇게 늙은 거예요? 라는 대사를 보고 솔직히 뿜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는데 근데
저희 지문에는 울기 시작하는 소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천사는 꼭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닌가? 라고 혼자 막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소리.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고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숙제를 가지고 소리라는 캐릭터를 처음부터 접근했어야 했고 그리고 이 숙제를 가장 마지막에 저희 촬영 거의 마지막에 찍었거든요. 이제 강릉 경포 앞바다에서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소에게는 사실 구원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에게 어느 날 광진교 앞에서 천사의 날개가 떨어지고 천사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게 비로소 강릉의 바다에 갔을 때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구원해 주러ありました。 Recording in progress. 아 聞こえますか? うん、今聞こえました。 여기까지 일단 통역을 다시 됐네. 일단 네, 다시. 여기까지 통역가님께서 통역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でもやっぱ何言ってるか大体わかりますよ。あ、松友と。ああ。例えば、千代さん。はい。藤本さんが、はい。コロナになっちゃった。あ、本当ですか。日本に。あ、今もう治って韓国に戻りました。もう大丈夫ですね。今聞こえます？うん、聞こえますよ。聞こえますか？じゃあ、訳しますね。いやー、大体わかりました。 大体わかりました？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알아들으셨다는데요? 네네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닷가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 저희 세리사와 타테코라는 훌륭한 배우님께서 천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배우님께서는 원래 대사가 있어서 한국어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1년 전부터 일본에서 과외를 받으셨었는데 근데 최종고에서 한국어 대사가 잘려서 이제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역할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1년 전에 이제 1년 전부터 공부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분께서 정말 거의 반나체를 다 써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근데 저는 모두 마음이 격해졌었지만 그 일본 배우 라는 사람의 무대에는 감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연기했었고 사실 저 혼자 연습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어려운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궁금합니다.
海にですね、海で天使に出会った時に、天使って芹沢立人っていう、すごく素晴らしい俳優さんが天使の役を演じ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のですね、セリフが最初あったんですよ、実はこの天使に。それで彼は1年前から韓国語のですね、勉強をですね、始めて、や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最終バージョンのこのシナリオには韓国語のですね、セリフがもうカットされて、なんか首だけですね、ちょっと動かすような、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ですね、動きしか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で、1年前からずっとですね、勉強をしてきたのに、そういうですね、状況になりまして、で、ほぼなんか半分ぐらいですね、裸になっているですね、状態で、自分はかなりですね、感情が極まっている状態、高ぶってるですね、演技をですね、し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辺ですね、お客さんがどういうふうにですね、この辺の芝居、どういうふうにご覧になったのかもすごく気になります。 2年半です。 2년です。 2년 반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2년 반. 선생님 너무 하셨네요. 本当ちょっとひどくないですか？カットしちゃうっていうのは。ひどいですよね。 저도 너무 하고 왔습니다. 천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 토르를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 그 기모를 할 때 그 천사가 들고 오잖아요. 그 부분이 천사의 의무를 전달하기 위한 그릇을 쓰신 것이 예? 그 건물을 천사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쓴 거냐고 말씀하신 거세요? 잘 안 들려서. 감독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剛がトールに最初ですね、会いに行く時のですね、この建物っていうのが地下になんか教会があったりするんですよね。これはやっぱり天使っていうですね、存在を登場させるためにですね、そういった場所を選んだんでしょうか？もちろんそうですね。ただ、借りようとしてたそのサムシルが、本当にたまたま地下に教会が入ってる場所で、なんかそういう、サガジョンという町で撮ったんですけど、サガジョンという町はソウルに住んでる人あんまり知らないんですよ。っていう、すごい端っこの方で撮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街のなんか雰囲気も含めてなんか撮り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よ。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빌려고 했던 그 사무실이 우연히도 그 교회랑 같은 건물 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가정이라는 동네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 사가정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변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괜찮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그 상영관의 소리가 너무 깨져서 최서 배우의 답변 그 뒷부분을 못 들었다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감독님께 통역을 전달하지 않고 최서 배우께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신 훌륭한 테리자와라는 배우가 처음 이제 마지막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구원자 그 소리 괜찮으실까요? 들리시나? 네, 해볼게요. 이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님에 굉장히 낙담을 했지만 여기에서 또 아니야, 내가 왜 천사는 저런 모습이면 안 된다고 내가 정해버린 거야. 삶은 어떤 색깔이어도 되고 어떤 모양이어도 되는데 라고 본인이 깨닫게 되는 데에서 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망에서부터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진한 모습이 소리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거기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울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또 영화를 보시면은 플래시백으로 태어났을 때 소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랑 아빠가 기뻐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 구원이기도 하지만 다시 새로 태어남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 최희서로서 이 배우님께서 일본 배우님께서 오돌오돌 떠시면서 강원도의 강추위에서 반나체로 서 계시는데 이 모습도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쌓여서 저도 연기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는 아까 통역해드린 내용이라고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監督、今ですね、先ほど上映館にチェイサさんのですね、お話がよく伝わっ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聞こ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再度ですね、話したんですよね。先ほど訳したのと同じ内容です。 그 방금 희서 배우가 얘기한 구원 희망이라는 테마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항상 이시리아 감독이 포착하는 처음의 풍경들은 동시대에 퍼져있는 절망과 체념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가 항상 전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희망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꿀 정도의 아주 대단하고 큰 희망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그 온기를 잊지 말자 정도의 감각을 확인하는 희망이 항상 감독의 영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이 감독은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날카로운 것들을 보지만 그것으로 굉장히 다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감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될 정도인데요. 일단 감독님께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先ほどチェイサさんがですね、救いとか、あと、希望というですね、テーマについて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も、石井裕也監督の作品は、同時代をですね、生きる人の絶望っていうかですね、諦めというものをよく描い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で、そこから、予想もしなかった方法で、希望を見出すような、で、希望といってもそれが分かりやすい希望ではなくて、誰かと私はつながっている。で、ぬくもりをですね、忘れるな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描いて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で、全部見終わった後に、ぬくもりも感じながらも、かなりちょっと鋭利なものも感じたりですね、優しさも感じたりですね、そういったですね、タッチで描か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で、こういったですね、私の意見に同意されているのか、あと補足したいですね、ことがありましたら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もうまさしく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ってて、補足するとしたら、さっきその、観音の天使のシーンで笑っていいのか泣いていいのかっていうそのオーディエンスのお客さんの人がいたって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ど、結論から言うとどっちでもいいというか、自分の感覚で自分の価値観で決めていいというか、これからはもう今既存のその価値観の中ではもう暮らしていけるような世の中に絶対になっていかないので、もう自分の責任で自分の頭で自由に考えて自分で判断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多分大切だと思うんですよね。愛、希望、それを自分で決めていいし、自分で探し出していい。人と違ってもいい。そういう映画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作りました。거의 동의를 하고요. 좀 덧붙이자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릉에 이제 천사가 등장한 씬에서, 아까 이제 관객분이 이제 채팅룸에 이걸 웃어도 좋아야 할지, 울어도 좋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가치관, 본인의 감각으로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기존의 이제 가치관만으로는 이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 본인의 책임으로 그리고 본인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사랑이든 희망이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정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이것이 뭐 이제 남들과 달라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희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감독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이시아이어 감독이 희망을 그리는 방식은 좀 이상하리만치 순진한 희망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시아이어 감독에서 발견한 희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こう、監督はですね、いろんな監督がいらっしゃるわけで、監督それぞれですね、やっぱり希望のですね、描き方っていうのは全部違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で石井監督はちょっと不思議なほど無邪気にですね、希望っていうのをですね、描い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ですね、俳優さんはどういうふうにですね、考えていらっしゃるのか、また、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저희 캐릭터들을 보면은 가끔 약간 바보 같을 만큼 순진하고 좀 무모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저거 엔진오일 저거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착같이 다들 맞아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제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무작정 뛰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저는 무모하다는 단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모함이 저는 굉장히 약간은 귀엽다고 표현을 했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맞아요. 되게 순수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어린 시절 있었던 시절 우리가 겪었던 파편이라면은 이해가 갈 텐데 다 큰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시 감독님의 영화들의 공통되는 이런 좀 뭐랄까요? 좀 귀엽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면이 끌려서 그걸 제가 몸으로 체화를 해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려진 그 영화를 보고 그려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我々のですね、キャラクターをですね、見ますと、本当、バカじゃないのって思うくらいに、かなり純真無垢でですね、ちょっと無謀なですね、面もあったりするんですよね。ガソリンスタンドでエンジンオイル交換しましょうかってなんか言われて、みんなムキになってですね、なんかやめろとかですね、言うシーンもあったり、私がちょっとお腹、体調崩しているですね、シーンでも、みんなですね、本当もう必死にですね、走っていく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無謀っていう言葉しか今ちょっと思い出せ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すごくですね、なんか愛すべき人たちっていうか、すごく純粋。これは子供だったらわかるんですけれども、だいぶ大人がですね、そういう行動をとってるので、石井監督の作品で、やっぱりそういうですね、共通したですね、キャラクターたちに共通した面が見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すごく可愛らしい、無謀、純真無垢って、そういったところに私は惹かれてですね、自分は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を演じたいなと思って選んだシナリオなんですね。映画を見てもすごく満足しました。 저는 모든 캐릭터가 다 표현 방법은 다 각자 너무 독특하고 다른데 결국 모든 인물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진짜 다 진심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진심이 정말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이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박정범 감독님, PD님과의 뭐 사이나 아니면 감독님이 저나 어떤 배우들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떤 진심을 바라보는 감독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그 영화를 볼 때 느꼈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바보 같지만 가장 좀 진솔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했고요. 私はキャラクターですね、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はちょっと表現の方法とか変わ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すべてのですね、登場人物はちょっと憎めない、あと真心をですね、憎めないっていうのはやはり真心を持っているからだと思うんですよね。みんなやっぱりすごくですね、誠実っていうか真心を持っていて、でこれは監督とパク・チョンゴンです、プロデューサーの中田とか監督が、私も含めて俳優をですね、見つめるなんか目線、あとこの世の中に対する目線、そこからですね、やっぱり誠実さっていうか、すごくですね、真剣さがですね、感じられて、映画をですね、見ながらもちょっと希望っていうのをですね、見出す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一見ですね、登場人物、バカみたい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彼らからやっぱり、もう本気度っていうか、真心、あとですね、魅力っていうのが感じられるんですね。 마지막 질문을 감독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팅방에도 강릉이었기 때문에 바다냐, 바다를 찾다 보니 강릉이냐 이런 식의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바다는 가족이 다 모였던 때를
네, 만화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고 영화의 시작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안에서의 한일 관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 건너, 뭐 멀고도 가까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바다를 사이에 좀 관계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모두가 향해서 천사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서 활용한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最後の質問になります。これ、監督に対する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チャットルームにもですね、なぜこの海っていうですね、場所をですね、かなりメインで扱ってるのかっていう質問がありました。海っていうのは、登場人物たちにとっては家族がなんか集まったっていうですね、思い出のある場所。あと映画のですね、冒頭ではかなり具体的に出るのが、剛のですね、携帯になんか日韓関係についてなんかフレーズ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と韓国っていうのは、海をですね、境にして、近くてですね、遠い国とかも言われるわけで、境界線っていう、ある意味、境界っていうですね、意味合いも持ってるんですね。あと、最後ですね、天使と会う場所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たまたまですね、カンヌンっていう場所だから海をですね、選んで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ですね、海っていうですね、場所を選んだ、メリットですね、場所として選んだですね、背景っていうか理由をですね、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2つあります。で、1つは、当然その物語のストーリーのその進行上、登場人物が特にヒソさんが演じたソルが原点に帰っていく、あるいはその母親に会いに行くっていうそのイメージがやっぱ海だったんですよね。母なる海っていうぐらいなので、その自分の原点に帰っていく場所が海っていうのが一つ。もう一つは、今回その韓国で映画を撮るっていう中で、パク・ジョンバムがですね、の実家がカンウォンドにあって、で、二人でどんどこ車に乗って、寄り道をしながらカンウォンドに行った時に、最終的にやっぱ海に行き着いたんですよね。で、海で二人で散々ビールを飲みましたけど、やっぱそこでその韓国っていうものの土地を感じましたし、なん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先に日本があるっていうことも感じましたし、とにかくなんかすごく自分の中で大きな体験だ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つの理由ですか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스토리의 이제 진행상 이제 그 바다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등장인물인 이제 솔이 원점으로 이제 회귀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솔이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 원점으로 이제 회귀를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우선 그 바다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정범 씨의 이제 그 본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리저리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강원도로 들어갔고 이제 결국 바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맥주도 참 많이 마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내가 여기 한국에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 또 저 바다 이제 너머에 일본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공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다양한 다채널의 연결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채팅방에 더 많은 질문들 주셨고 저도 준비한 질문이 더 많지만 이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최희서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가깝게 있는데 이렇게 주무라니까 멀리 느껴지네요. 정말 11월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월 28일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한 날 이렇게 밤에 저희 GV를 보러 와주시고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은 정말 저희 영화가 궁금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혹시나 정말 궁금해서 막 잠이 안 온다 그러시면 저랑 예은이한테 DM이라도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그 통역 때문에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평상시보다 질문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앞으로 계속 답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한 번 더 봐주셔도 좋습니다. 저 오늘 첫 개봉을 한다고 그 관객분들을 저는 제 눈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다 뒤에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감독님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게 저도 너무 좋고 또 아마 관객분들도 아쉽긴 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분명 좋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영화 좋으셨다면 여기저기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시리아 감독님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石井監督、最後にですね、皆さんに一言ご挨拶願いた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その映画っていうもの、天使っていうもの、その不確かなものを日本と韓国のスタッフとキャストでみんなで一つのものを信じられて、で、言葉もよくわからない中、それでも一生懸命みんなが誠実に仕事をしたっていうあの日々が、未だにやっぱり忘れられないですし、多分一生の思い出になると思います。今すぐに本当に韓国に行ってみんなとビールを飲みたいっていう気持ちでいます。こうやって映画が公開されて本当に幸せに思いますし、少しでも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아주 불확실한 것을 한국과 일본의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진들이 그 영화의 힘을 믿고, 그러니까 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다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진정성을 발휘해서 임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낸 이제 나날들에 대해서는 참 잊지 못할 것 같고 저로서는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모두 함께 이렇게 맥주를 함께 마시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저희 작품 조금이라도 좀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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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나셔서 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